안녕하세요. 최원영의 책갈피 1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관자를 주도자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방송에서 사진에 보이는 저 두 책들을 통해서요, 우리들은 타인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심리 상태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심리 현상이 인간의 일반적인 심리라고 한다면 이 사건들을 분석한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는 매우 유용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바지를 잘라야 한다는 것을 두고 부잣집의 세 딸들은 제가 하겠지라는 생각, 그 역시 딸들의 마음이 빚어낸 생각입니다. 그리고 괴한에게 살해를 당한 제노비스 양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보았음에도 저렇게 큰 사건이라면 누군가가 전화를 했겠지라는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내 마음속에도 부잣집 세 딸의 미루는 마음과 살인사건을 보고도 방관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유리한 행동을 결정을 한 다음에 내가 결정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나 스스로 논리를 구성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 즉 세 명 모두 바지를 잘랐든 또는 그렇지 않았든 그 행위를 두고 세 딸 모두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이미 머릿속에 세워 놓았을 테니까요.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삶의 양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같은데 잘못했다는 사람들은 정작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버나드 대학 사회학과의 르네 클레어 폭스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방관자들의 행동은 작동 거부의 산물이다. 작동 거부란 충격으로 마비를 일으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자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들로 이 사건을 규정하려고 했지만 달리와 라타네라는 두 교수님은 제노비스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다른 학자들과는 색다른 그런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의구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35분 동안 간간과 살해를 당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저 수화기만 들고 전화만 걸면 되는 건데. 그래서 두 분은 살인 대신에 간질 발작으로 실험 계획을 세웁니다. 대학생들의 도시생활 적응도를 연구한다는 명분으로 뉴욕대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들을 격리된 방 안에 한 명씩 들어와서 앉게 하고 2분 동안 대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차례를 기다리면서 다른 방에 대기시켰습니다. 각 방들은요, 격리가 되어 있지만 오디오 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돼서요, 녹음기를 통해서 옆방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그 목소리가 미리 녹음된 것임을 모르고 실제로 옆방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실험에는요, 여학생 59명과 남학생 13명이 참가했습니다. 첫 발표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론 이 발표자는 미리 녹음된 육성입니다. 자신이 자주 발작을 일으킨다고 고백합니다. 당황스러워하면서 말도 더듬거립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증세가 더 심하다고도 합니다.
마침내요, 간질 발작이 일어납니다. 목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전혀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거죠. 간질 발작을 일으킨 학생은 조금 있다 다시 정상적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말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탄원조로 말을 합니다. 저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요. 차례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서 충분히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험하기 전에 그 학생들에게는요, 지시대로 순서에 따라 발표를 해라 라고 말을 해놓았었습니다. 발작은 총 6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시간이면 학생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 학생의 31%만이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9%는 방관자로 남아 있었던 거죠. 실험 결과 학생들이 자기들 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믿었을 때는 희생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반면에 간질 발작 학생을 도울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믿었을 때는 무려 85%가 도움을 청했고요. 그것도 발작이 일어난 지 3분 안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그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는 바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그리고 달리와 라타네 교수의 이 실험 결과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안전할 거다라는 그 이론에 반기를 든 셈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방관자가 되기 때문에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행위가 오히려 억제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연구물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리조나 대학교의 치알디니 교수의 책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 청년이 다른 사람 옆에서 카세트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일광욕을 즐기다가요, 바다에 들어갑니다. 얼마 후 도둑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다가와서요, 그 청년의 카세트와 소지품을 훔쳐서 달아나게 합니다. 이 실험을 장소를 바꿔가면서 20번이나 반복을 했는데요. 그 중에 16명의 목격자들은 무관심했고 단 4명만이 그 도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는 실험을 달리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은 옆에 있던 사람에게 제 물건 좀 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요, 놀랍게도 20명 중에서 19명이 도둑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연구물을 접하면서 저는요, 세상이나 남을 탓하며 살지 않아도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될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된 사람에게 부탁을 드리면 될 테니까요. 이런 태도가 방관자를 삶의 주도자로 만들 수 있는 지혜이고,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은영의 책갈피 122번째 시간, 방관자를 주도자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요,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건강 잘 유지하시고 반갑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